어제 간호조무사와 의사단체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 대표들이 단식하고 농성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 그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절박한 각오로 단식을 이어가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부끄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단식 농성 중인 의료직역 단체장들께서 한 목소리로 민주당이 관련 단체 의견은 듣지도 않는다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직역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민주당이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놓고 힘없는 소수 직역의 의견은 아예 무시했다면서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특히 간호조무사 협회장께서는 민주당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내년도 총선도 민주당이 이길 거니 반대하지 말라고 종용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현재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의료연대가 부분 파업에 이어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의료 대난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보건의료계를 갈라놓고 입법 폭주를 한 결과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일으킨 데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의료 서비스 발전과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특정 단체와 손을 잡고 정부를 압박할 게 아니라 반대하는 직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 데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공당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돈봉투 게이트로 궁지에 몰리자 느닷없이 언론을 통해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범죄 피의자도 자기 마음대로 수사 일정을 못 정하는데 이는 특권의식의 발로입니다. 겉으로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돈봉투 게이트는 얄팍한 출두쇼로 덮을 수 없는 국민적 공분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검찰은 송 전 대표 자택과 후원 조직에 이어 경선 캠프 관계자들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돈의 흐름을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회계 담당자가 파리까지 가서 송 전 대표를 만나 입을 맞췄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송영길 전 대표와 민주당은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가 지금 할 일은 위장 탈당쇼, 꼼수 출두쇼가 아니라 돈봉투 의원들과 함께 솔직하게 모든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정 TF가 출범합니다. 최근 야당은 국제원자력기구 등이 과학적 기준으로 검증할 예정인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해 온갖 괴담을 만들어내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괴담과 선동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과 명확한 팩트에 기반한 철저한 국민 건강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TF를 발족시키기로 했습니다. TF는 충남 서산 태안 출신의 성일종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4분을 위원으로 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줄 전문가 4분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침부터 그 전기가스 요금과 관련한 기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밝혔지만 저는 이 에너지 요금 인상 문제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전가스공사 두 회사는 지금까지 뭘 했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십억 적자에 비하면 몇 푼 안 되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다 나눠서 감당해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까? 국민에게 요금 올려달라고 손 내밀기 전에 먼저 자구 노력을 보여야 할 텐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수십억 적자가 누적되는 일반 민간 회사라면은 대규모 인원 감축과 임금 절감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전 사장에 대해서 사퇴 요구까지 했으면 최소한 자구책부터 내놔야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졸속 탈원전으로 26조 원 손실 입을 때 한전 사장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누적 적자로 경영 상태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도달했고 또 그래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우리 모두 다 압니다. 그렇지만 국민에게 손 내밀 염치 있는 노력을 먼저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런 노력도 못한다면 자리 내놓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깎아내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된 산물이라고 비난을 한 것과 어쩌면 이렇게 오버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만큼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안전판을 한층 강화한 것은 동명 외교의 큰 결실이며 최대 성과입니다. 신설되는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미국 해국 우산 제공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공유받고 또 미국의 한반도 핵 전력 운영과 관련한 기획, 실행, 훈련을 공동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의 북핵 대응력은 그만큼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핵 우산과 확장 억제는 사실상 추상적 개념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비춰졌지만 앞으로는 유사시 미국의 핵 우산이 어떻게 작동되고 전략 자산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앞으로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사시 핵 우산 제공이 나토보다도 더 효율적이라는 점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대목입니다. 나토식 핵 공유는 30여 나토 회원국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된 한미 핵 협의 그룹은 한미 양자간 약정이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핵 협의 그룹은 미국이 단일 국가와 맺은 최초이자 유일한 핵 협의 사례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진정 국익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대통령 방미 성과에 눈 감은 채 막말 프레이드를 벌일 게 아니라 인정할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돈봉투는 살포 환자가 범인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한다고 합니다. 어제는 송영길 경선 캠프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졌는데 오늘 송 전 대표가 검찰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자진 출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시도 때도 없이 입법 폭주를 하며 일방 처리하더니 이제는 검찰에 일방 출두하는 피의자까지 나옵니다.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일정을 검찰에 통보해가며 황제 출석한 이재명 당대표와 닮은 꼴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클래스가 되기 위한 제일 조건이 법위의 군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은 감히 엄두조차 못 낼 수사 특권입니다. 별의별 다 닮은 이심 송심 그 끝은 과연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 전 대표는 자진 출두서로 국민에게 통하지 않을 여론전을 펼 게 아니라 검찰이 형사 절차에 따라 소환 통보하면 그때 성실히 출석해서 소명하면 될 일입니다. 어제 KBS 라디오의 패널 편파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여론 왜곡의 진원지가
공영방송이라는 현실이 확인됐습니다. 저널리즘의 제일 원칙은 사실과 논평의 구분입니다. 공영방송이 이 원칙을 어기고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가짜뉴스와 마타도어로 뒤범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기울어진 미디어 운동장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민주당의 치어리더를 자지처하는 공영방송 때문에 국민의 참된 알 권리가 크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개혁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사무총장입니다. 우선 이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 출석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진 출석은 수사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강제 집행 없이 영장 없이 임의대로 스스로 나가는 것이 자진 출석입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송영길 대표는 임의대로 검찰을 지휘하려고 들지 말고 검찰이 요구하는 날 수사에 응해서 철저히 진상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을 폄훼하는 막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12년 만에 국빈 방문에 걸맞은 흥행과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59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 유치와 또 50여 건의 MOU를 체결했고 워싱턴 선언을 채택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후속 조치에 힘을 모아야 할 때 민주당은 여전히 무분별한 비난만 퍼붓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갱 외교니 150조짜리 노래를 부르고 왔다. 핵 공유 호소인, 텅 빈 쇼핑백, 총알 바지라는 등 도저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막말들을 입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히 오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를 통해 국가 위상을 높이고 돌아왔는데 민주당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태도로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 당시 4대 그룹 총수들을 데려가서 44조 원의 선물 보따리만 풀어놓고 빈손으로 돌아왔는데도 국격이 뿜뿜 느껴진다며 코미디 같은 자화자찬만 늘어놓았던 민주당입니다. 또한 북한의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라는 모욕적 언사에도 말 한마디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중국에 가서는 혼밥을 먹고 수행 기자단이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항의조차 못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2시간씩이나 기다리는 외교적 수모를 당하면서도 아무 말 못했던 그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고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그 당시 민주당이 아닙니까? 59억 달러 투자를 약속받은 윤석열 대통령과 44조 원만 쓰고 들어온 문재인 대통령, 누가 국익을 챙긴 대통령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의미 없는 헐뜯기로 발목 잡기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국익을 위해 나서주기 바랍니다. 오는 6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회 차원의 방미단을 위해 대통령께서 전용기까지 내주며 협치를 위해 손을 내밀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이를 뿌리칠 것이 아니라 초당적으로 국익 외교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노조의 이런 불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현장은 그야말로 노조의 불법이 만연한 무법지대입니다. 현장에 선량하게 일하고 있는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목들이 그런 불법을 일삼는 폭력배와 같은 노조에 의해서 침식당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조는 조합원 채용과 노조 전임비, 원래비를 강요하고 건설사가 이를 거부시에는 의도적으로 작업을 방해하는 등 조폭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의 경우는 기사 급여 외에도 원래비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진보당의 대표가
일도 하지 않은 채 11개월간 수도권 공사장의 현장 팀장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 선동 사건으로 2014년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자 정치적 터전을 잃은 세력들이 당시 조직화가 약한 건설노조를 타깃으로 세력을 키워왔고, 정치화된 건설노조는 선거 때만 되면은 노조원들을 유세 현장에 동원시키는가 하면은 정치자금 납부를 강요해왔습니다. 이처럼 특정 건설노조는 정치화되고 노조의 힘을 악용하여 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하여 또한 다시 정치 세력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갈취당한 금품은 결국은 건축비에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를 매입하는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 2월 21일부터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현장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과로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지금은 이것을 완화시킬 때가 아닙니다. 더 강하게 고삐를 쥐어서 건설 현장에 다시는 이런 이 건설 노조의 폭력적 행위가 재현되지 않게끔 바로 이 뿌리를 뽑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5월 2일 당정 협의를 통해 그간의 정부의 성과를 공유하고 일시적으로만 효과를 내는 단속이 아니라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서 또한 입법적 뒷받침을 통해서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가 영원히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도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이 온정주의가 아닌 엄중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이 근절의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함께 협력하고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9월 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며칠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특히 해당 법안은 개정안의 효력이 소급 적용되도록 해서 이재명 대표 구하기 방탄법임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기소 면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고 대법원도 판례를 통해 해당 조문 중 행위를 삭제할 경우 처벌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의 대원칙이나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의석수만을 내세워 국회에서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곡관리법의 국회 일방 처리 및 재투표 강행에 이어 간호법 처리, 방송법 등 본회의 부의, 쌍특검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등을 의석수만 내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이기에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민주당이 의석수만을 내세워 당대표 방탄을 위한 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입법권을 남용해 국회를 제멋대로 운영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통위 간사님 먼저 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12년 만에 이루어진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었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국빈 방문이며 아태 지역에서는 최초로서 미국 측으로부터 시종일관 귀비 노릇으로의 극진한 환대와 대우 속에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양 정상은 공동 합의문인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양국은 한국형 해구산 강화 방안에 합의하였고 강철 같은 한미 동맹을 전 세계에 가시하고 김정은 정권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핵 공격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한 실행 의지까지 직접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문화, 정보 분야는 물론 우주 분야까지 한미 양국은 다각적인 동맹관계 강화에 의기투합하면서 70년 안보 혈명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한 단계 격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는 26차례 기립박수를 포함해서 60여 차례의 박수를 받으며 미국 여야 의원 모두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예상을 뛰어넘는 매우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민주당이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점은 이해를 하더라도 빈 껍데기 외교라는 등 막말 비난을 쏟아내는 도를 넘는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란 도대체 어떤 정상회담을 말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매우 비교가 되는 민주당 정부 때의 국빈 초청 한중 정상회담 생각이 납니다. 지난 2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10끼 중 8끼를 혼자서 밥을 먹도록 중국 정부가 방치하다시피 하였고 우리 대통령의 수행 기자단이 중국 공안들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항의 한마디 못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중관계 회복을 위한다며 중국의 삼불 정책을 약속하면서 군사 주권까지 스스로 포기하였고 중국 대학생들에게 특강을 한답시고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는 사대주의적 연설로 우리 국민의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굴한 행태를 보이면서도 공동성명 발표도 없이 그야말로 빈손귀국을 하는 외교적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 민주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이 매우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중국의 국빈으로 초청받아가서 홀대와 멸시, 망신을 당한 것 외에 무슨 성과를 거두었는지 아는 국민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것도 성공적인 정상 외교라고 하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실패하였다고 하니 의의가 없을 뿐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2번씩이나 중국을 찾아가서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사정사정했는데도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시 주석 답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먼저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정상회담을 하였고 이번에 국빈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이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독 민주당만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민주당은 양심이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한중 정상회담과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정직하게 비교하면서 솔직해지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과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살포 범죄를 덮는데 온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외교에는 여야가 없는데 민주당의 발목 잡기를 넘어선 발목 꺾기식의 행태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제발 이성을 회복하고 국익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적극 협력하기 바랍니다. 예, 기재간사 유성걸 의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을 하셨습니다. 이번 방미 성과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맞서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과 반도체 배터리를 비롯한 첨단 산업 등 공급망 강화를 약속하는 등 경제와 안보의 동맹을 확실히 공고히 하였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성과가 실현되어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그러한 입법 후속 조치가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방미의 성과를 오직 흠집 내기에 급급한 민주당의 행태에
자칫 방미 성과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까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지난 28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인사들은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정도의 저속한 언행으로 국익을 위한 외교 활동을 폄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또 4월 26일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동맹관계 확대 발전을 위한 한미 의원연맹 창설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6월 방미 때에 이를 구체화할 그런 예정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 외교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향후 성과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가 또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박광원 원내대표단은 국익을 위한 대승적 협치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앞으로 기재위에서는 방미 성과를 구체화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제안되어 있는 경제 및 안보 입법, 특히 공급망 기본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중. 가방이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공정한 방송은 헌신짝짝을 지급하는 좌파 패널들에게 점령당한 KBS, MBC, YTN 라디오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들이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면 온종일 나오는 좌편향 라디오에 몸서리를 친다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편파 왜곡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일주일 전 4월 24일 제가 주관한 민주당 방송법 규탄 토론회에서 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패널 출연의 심각성을 같이 분석 보고했습니다. 그 당시 내용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 어제 한국언론인총연합회, KBS 방송인연합회에서 발표한 대통령의 최근 방미 기간의 심각성 그 이상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KBS, MBC, YTN 라디오는 TBS 김어준 뉴스공장 라디오처럼 좌편향 패널들을 섭외해서 온종일 전국의 정파성이 짙은 왜곡 방송을 계속 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이 소나기라면 라디오는 가랑비에 비유됩니다. 방송은 한 번 지나가면 끝이지만 라디오는 하루 종일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 라디오들은 정말 좌파 태풍 이상의 그런 가랑비 수준이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편파 왜곡 방송으로 전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도, 시종일관 보수 진영을 비웃어도 태풍의 눈처럼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문제의 라디오 방송을 심의해야 할 방심위가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을 지난 한 달간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KBS 라디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80% 이상 좌파 패널로 채워지고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17시간을 편파 왜곡 방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KBS 여러 프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경영의 최강 시사를 보면은 민동기 기자, 고발뉴스 기자입니다. 좌파죠. 김민아 평론가, 미디어 기자입니다. 민주노동당 출신이죠. 그 다음에 뉴스브런치 보면은 화요일 박다혜 기자, 한겨레 기자, 수요일 임지영 기자, 시사인 기자, 목요일 조정실 평론가,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정의당 선대위 출신입니다.
박다희 기자 방금 한겨레 신문.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한번 보시면은 정상근 기자 미디어 오늘, 주진우 기자 뭐 라이브 뭐 뻔한 것이고, 정철훈 미디어 오늘 기자, 김원지 시사인 기자, 우리 쪽이라고 붙어 있지만은 장성철, 이현주 붙어 있습니다. 과연 어느 보수를 대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윤선 한겨레 기자, 노영희, 김한 한겨레 기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정말 완전히 주재하는 사람과 나오는 패널들까지 모두 한통속입니다. 국민의 수신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KBS가 정상이었다면, 그리고 방심위가 손방망이로 근거 처분을 남발하지 않았다면 벌써 폐지되고도 남을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MBC와 YTN 라디오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MBC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길어서 한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신장시의 뉴스 하이킥 보면 임경희 헬마우스 좌편향입니다. 요 정성철 방금 아까 이야기했고요. 장윤정 오마이뉴스 기자, 박지원, 이현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김종대, 그다음에 YTN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매일 출연하는 그 고정 출연하는 패널들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제 그 박대주 정책회장께서 언론인 총연합회하고 KBS 방송인연합회에서 발표한 걸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대통령 방미 그거는 제외를 하고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MBC를 한번 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더 심각합니다. 원래 공정언론 국민연대와 저희들이 합의해서 이 작업을 분석하고 지금 라디오 전체 TV까지도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만은, 공정언론 국민연대 모니터링을 MBC 제3노조와 함께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85%가 좌파 채널입니다. 채널로, 그것도 뭐 우리 우파는 아주 해색지대에 있는 부분까지 뭐 대략 그해서 85% 좌파 채널로 채워져 있고, 원종일 대통령의 성과를 폄훼하는 매국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패널들의 출연 횟수로 따져보면 진보가 37명, 보수가 4명, 보수 4명도 우리 완전 보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의 9배, 10대 1입니다. 대통령이 타국에서 국익을 위해 노력할 때 좌파 세력들은 서로 앞다퉈 여론 선동을 자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 반국가적 행태이며 공영방송 라디오들을 자신의 정치 놀이터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민주당 방송, 민노총 방송으로 전락한 라디오의 정상화가 정말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될 박문진 건태선 이사장과 정현주 방심위원장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리 보존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공정한 방송 심의와 MBC 관리 감독은 걷어치우고 자신을 임명해 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위해 버티기에 돌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퇴해야 할 직무유기, 불법 사유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므로 이쯤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국민 라디오에 출연해 온종일 편파, 왜곡, 조작, 가짜 발언을 남발하는 좌파 패널들을 방치한 KBS 김어철 사장, MBC 안영준 사장, YTN 우장균 사장 등은 합당한 책임이 따를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은 편파 방송을 남발하는 TV는 물론 라디오와 함께 가짜 발언을 일삼는 좌파 패련 출연자들을 전수조사하고 검증해서 민의 형사상의 모든 고발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정 원사님, 김유기 간사님 하시고 하시죠. 순서대로. 네, 국토위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어제 국토위 국토부반 소위를 개최해서 여야가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3건을 병합해 심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 여당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 그러니까 세입자죠. 세입자에게 거주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경매 자금 전액을 4억 원 한도 내에서 저리 1%에서 3%로 대출하고 취등록세 그리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은 LH가 이 우선 매도권을 양도 후에 공공 매입해서 피해자를 최장 20년까지 시세보다 30에서 50% 수준의 월세를 받으면 임대료를 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거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야당의 핵심 그 주요 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등의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전세 보증금을 국가가 선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전세 보증금을 선 지급할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그 손해를 직접적으로 부담한다면은 향후에 벌어질 전세 사기 사건이나 또는 전세 사기 이외에 다른 여러 여타 사기 사건, 사기 범죄 사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주가 조작 등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속적으로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 대납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해서 형평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불어서 특정 개인의 사기 피해에 대해서 국민의 그 세금이 투여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제 법안 소위 심사 과정에서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그간의 여야 의견 그리고 또 피해자 단체로부터 그 적용 범위 대상에 대한 의견을 듣고 수정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 전세 피해자의 요건을 대폭 확대하고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해자들의 주택의 면적 85제곱미터를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수준도 3억에서 최대 4억 5천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임차인의 보증금 상당액 손실로 기존에는 규정을 했지만 이 상당액이라는 게 애매모호해서 수정안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를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경매나 공매가 개시될 때만 한정했었는데 다시 수정안으로는 경매나 공매가 개시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판사냈거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모두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로서도 기존의 그 수사 개시, 임대인의 수사 개시 이외에 임대인 다시 수정을 해서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동시 진행 등의 사유를 포함해서 이번 이 특별법의 이 전세 사기는 형법상의 사기와 달리 아주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존의 그 전입신고 요건이죠. 요건 이외에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이후에 퇴거한 이후에라도 임차권 등기만 하면은 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실거주를 지금 하지 않더라도 이미 퇴거를 했더라도 이번에 이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정부 여당 안에 대해서 대폭 수정을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사가 완료된 미추홀 구 주민 2,500세대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피해자 요건을 거의 99% 피해자 요건을 갖춘 대상이 피해 주민의 한 99% 정도가 해당된다는 걸 어제 법안 심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논의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는 니 탓, 내 탓, 여야를 가릴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해서 내일 아침 9시 30분부터 다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야가 조속히 접점을 찾아서 지금 이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고 야당의 협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입니다. 전당대 동봉투 살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잠시 뒤인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검찰은 조율된 바 없으며 아직 소환조사 단계가 아닌 만큼 돌려보내겠다고 사전 공지를 했으나 송 전 대표는 자진 출석을 강요하며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검찰을 압박하며 언론을 향해 야당 탄압, 정치검찰 주장을 펼치기 위한 정치쇼이자 향후 구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사 절차를 무시한 채 수사기관에 자기 멋대로 조사 일정을 통보하는 것은 특권의식의 발로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동봉투 살포 혐의의 공범으로 송 전 대표를 적시했다고 하며 그간 알려진 이정건 녹취록 속 9,400만 원 이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된 금품 전달 수수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거 매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촉구합니다. 민주당도 검찰을 압박하며 정치쇼를 할 게 아니라 후진적 관행과 구태, 불법 선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자숙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정 원사님. 네, 국회 한노위 간사 이미자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서 경제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이번 대통령께서 미국 국빈 방문은 새로운 미래를 잇는 역사적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첫째, 북핵 위협 대응, 둘째,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 셋째, 경제산업 협력 확대 등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하는 역사적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냄으로써 7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을 글로벌 가치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방미 성과에 대한 흠집내기에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미 일정 시작 전부터 끝날 때까지 외교 참사, 호갱외교 등 막말을 내뱉으며 외교 성과를 폄훼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가리키는 달은 보지 못한 채 그 손가락만 바라보며 묻지마식 비난만 퍼부으며 국격을 떨어뜨리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가지고 온 방미 보따리를 풀고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기임을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133번째 근로자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가족과 국가를 위해 일하고 계실 모든 근로자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노동의 권리는 모든 근로자가 공정하게 부여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동의 권리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 가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지난 5년간 기회는 불평등, 가정은 불공정, 결과는 정의롭지 못했고 이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입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사의 불법 부당행위 등 불의에 음정 대응하여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늘 출범하는 노동개혁 특위와 노동개혁 시즌2로 불공정을 개선할 것입니다. 공정은 윤석열 정부의 4대 국정원칙이며 우리 청년들은 채용시장의 법과 원칙에 의한 공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에 입에 대고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2030 또는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될 일자리 문제 등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해서 대책 수립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희 간사님 하시고 정경희 간사님. 예,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만희 의원입니다. 최근 동해상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한 지진에 이어서 지난 30일 저녁에는 충북 옥천군 일대에서 리히터 규모 3.1의 내륙 지진이
관측되었습니다.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진도 2.0 이상의 국내 지진이 총 30건이 발생했고, 이는 최근 4년간 동기간 평균 발생 건수가 19건인데 비하면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경남, 호남과 충북 일대는 최근 5년간 지진 발생이 직전 5년 대비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충북의 경우는 6건에서 1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 예산이 178.9조가 폭증되는 동안 사실 지진 관련 부서의 지진 대응 예산은 고작 8억 정액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지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고밖에는 보여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진 발생 시 필요한 탐색 구조용, 절단 파괴용 등 각종 장비의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높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관련 장비 4,400개 정도를 운영하는 반면에 전북소방본부는 850여 개 거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지진 대비 예산을 40% 이상 늘리고 시설물의 지진 안전성 확보와 내진 보강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범정부적 지진 방제 대응 역량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정경희 의원님 하시고 서범수 의원님. 원내부대표 정경희 의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타락시키는 일부 교사들의 만행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영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을 틀어주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폄훼하는 문장 여러 개를 영어 시험에 출제해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원의 한 중학교 사회교사가 수업 시간에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을 인용해 중국과 무역이 끊긴 것은 윤 대통령이 외교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성렬이 형 찍은 이 찍남들은 멍청하다. 윤 대통령이 술 마시며 일을 한다. 이재명은 불구속이라 무죄고 국민의힘 의원은 구속영장 심사 단계까지 갔으니 무조건 유죄라는 둥 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두 사건의 면면을 살펴보면 자격 미달인 해당 교사들의 수준도 문제지만 이 심각한 사건을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학교의 태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진과 영상을 찍어 언론에 제보를 하겠습니까? 실제로 문제의 수원 중학교 교사는 학교 조사에서 작년에도 똑같이 가르쳤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며 무책임한 변명만 둘러댔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언론에다가 특별한 문제 없이 끝난 사안이라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안일하기 짝이 없는 답변을 내놓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당국은 교육자로서 기본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맛대로 학생들을 세뇌시키는 등 헌법적 가치를 짓밟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정부가 헌법적 가치조차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까? 교육청에 요구합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은 즉각 해당 학교에 나가 교육의 장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타락시키는 정치 편향 교사들의 만행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해당 교사들을 엄정히 조치하십시오. 교육부에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에서 정치 편향 교사들에 의한 학생 세뇌 행위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고 강력한 재발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원내부대표 서범수 의원입니다. 간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노총 조직국장이 해외에서 수차례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과 100여 차례 넘는 통신을 하면서도 통일부에 아무런 신고 한 번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2016년과 2017년 중국 베이징과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공작원을 만났고
이후 북한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 차례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진영문 등을 주고받고 이를 시위 현수막에 직접 기재하는 등 간첩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노총은 과거 2003년부터 20년간 무려 114회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노총은 2019년 2월까지도 한노총, 정의기억연대와 함께 2019년 2월 12일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새맞이 연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대북 접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계열 인사들도 2003년을 시작으로 총 101회 북한을 방북하였습니다. 특히 민혁당 활동가 내란 업무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은 2005년 3월 가석방 상태에서 통일부 방북 승인을 받고 북한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민주당 정권을 거치면서 친북 단체들의 방북이나 해외에서 간첩 활동을 규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검찰이나 국정원으로부터 경찰에 이관되면서 소위 친북 단체들의 북한 방문과 해외에서의 북한 주민 접촉 사실을 파악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남북교류법에 의한 처벌이나 규제가 너무나 형식적이기 때문입니다.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북한 인사 접촉에 따른 사전사후 신고 건수를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매년 평균 400명대인데 반해 문재인 정부 들어 코로나19 이전까지 북한 주민 접촉 신고 건수는 2018년에는 1048건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에서는 북한 주민을 만나고 신고를 하지 않아 처벌을 받은 경우는 9건뿐이었으며 그나마 그 9건 모두 서명 경고에 거쳐 대북 접촉 규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동안 북한을 방문하여 과연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일을 했는지 정확한 방북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밝힐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통일부도 남북 교류 협력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